나에게 들킨 비밀 데이트,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진실. CCTV 화면에 찍힌 두 사람. 남편과 내 친동생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비밀 만남이 1년 넘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7년 차 32세 주부입니다. 남편 민수와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연애 4년, 결혼 7년을 함께 해왔어요. 큰 싸움도 없었고 서로 이해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죠. 우리 집은 맞벌이 부부예요.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남편은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이는 아직 없지만 내년쯤엔 가져볼까 하고 이야기하던 참이었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작년 9월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결혼 후 10kg 가까이 쪘던 남편이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강 때문인 줄 알았죠. 오히려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오늘도 헬스장 가는 거야? 응,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미안, 저녁 늦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평소 아무거나 입던 남편이 브랜드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머리도 한 달에 한 번 하던 걸 2주에 한 번꼴로 자르러 가고요. 민수야, 요즘 멋 많이 부리네. 그냥 나이 들기 전에 좀 가꿔보려고.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오히려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했죠. 하지만 10월 들어서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웃음을 참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문자가 오면 급하게 확인하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잦은 외출과 변명. 11월부터는 외출이 잦아졌어요. 평소 주말이면 집에서 축구 경기나 보며 뒹굴거리던 남편이 갑자기 활동적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회사 후배가 고민 상담을 해달래서. 헬스장에서 만난 형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거의 주 2에서 3회는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이 애매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거나 오후 늦게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평일 저녁에도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며 나가는 날이 늘었고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동기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다며 1박 2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야외 활동을 싫어하던 남편이 캠핑을 간다니 좀 이상했어요. 누구랑 가는데? 대학교 동기들이야. 정민이, 우석이, 그 친구들. 저도 그 친구들을 다 아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정민이 아내한테 연락해 봤어요. 그런데 정민이는 그날 처가집에 가족여행을 갔대요. 우석이 아내한테도 물어보니 우석이는 아이 학예회 때문에 집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한 의심이 들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일요일 밤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캠핑 다녀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옷도 깨끗했고 선텐도 안 되어 있었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캠핑 어땠어? 아, 날씨도 좋고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어요. CCTV 영상 확인 결심. 12월에 들어서는 더 대담해졌어요. 주말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평일에도 야근이라며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닌 달달하고 젊은 느낌의 향수였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냄새? 아, 지하철에서 향수 진한 사람이 옆에 있었나 봐. 또 다른 날은 남편 차 조수석에 여자용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어요. 검은색 머리끈인데 저는 갈색 머리라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야?
어? 이상하네. 누가 차 탔나? 아, 회사 여직원 태워준 적이 있는데 그때 떨어뜨린 건가? 변명은 항상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막상 확인하려니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을 미행할 수도 없고 휴대폰을 몰래 볼 기회도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게 CCTV였어요. 우리 동네는 주택가인데 방범용으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공원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있고요. 남편이 외출할 때 보면 항상 그 공원을 지나가거든요. 혹시 거기서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 CCTV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언니가 있어요. 대학 선배인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조심스럽게 부탁해 봤어요. 언니, 혹시 공원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서. 언니도 결혼한 사람이라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만 봐주겠다고 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12월 15일 토요일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간 날의 CCTV를 확인했어요. 오전 9시쯤 남편이 공원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키가 작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에 밝은 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었고 남편이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언니, 이거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확대하니까 여자의 뒷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키, 체형, 걸음걸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해 봤어요. 12월 8일, 12월 1일, 11월 24일. 거의 매주 같은 시간에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11월 24일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내 동생의 비밀 만남.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12월 22일 영상을 보는데 여자가 정면을 향해서 걸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언니가 이 사람.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동생 지은이었어요. 4살 아래 동생. 대학교 4학년인 동생. 어릴 때부터 저보다 예쁘다고 소문났던 동생.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남편과도 친하게 지내던 그 동생이었어요. 이게 지은이야? 손이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동생이라니.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지은이가 요즘 왜 집에 잘 안 오는지도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연락해도 바쁘다, 과제가 많다며 만나자는 말을 피했고요. 언니도 상황을 파악한 듯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이 영상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응, 그래. USB 가져왔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어서 와라고 맞아줬을 텐데 그날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동안 거짓말하면서 저를 속여온 그 얼굴이, 지은이와 만나고 온 그 얼굴이 너무 밉게 보였어요. 혼란에 빠진 마음.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동생에 대한 마음이 더 복잡했어요. 어릴 때부터 예뻐해준 동생인데 어떻게 언니 남편을 빼앗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먼저 유혹한 걸까요? 대학생인 동생에게 기혼자인 남편이 접근한 걸까요? 하지만 CCTV에서 본 두 사람의 모습은 서로 좋아하는 게 뻔히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달콤한 연인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CCTV는 한 달치만 확인했는데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게 9월부터였어요. 그럼 적어도 4개월은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지은이부터 만나보기로 했어요. 동생과 직접 대면하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이한테 연락했어요. 지은아, 언니가 커피 한 잔 살게. 시간 있어? 언니, 갑자기? 괜찮긴 한데.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평소 언니가 만나자고 하면 좋아하던 지은이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은이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보다 옷도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지은아, 요즘 어때? 한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잘 안 오고. 아, 그냥 바빠서. 과제도 많고 졸업 준비도 해야 하고. 거짓말하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났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라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생겼어? 그 질문에 지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커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얼굴이 좋아 보여서. 예뻐졌더라. 아니야, 언니. 남자친구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CCTV 영상을 본 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은아, 혹시 우리 민수 오빠 요즘 본 적 있어? 그 순간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 오빠? 왜? 왜 갑자기? 아니, 요즘 오빠가 좀 이상해서. 누군가 만나는 것 같은데. 지은이가 손을 떨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언니, 나 먼저 가야겠어.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어. 지은아, 잠깐만. 하지만 지은이는 가방을 들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섰어요. 지은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남편의 해명과 뻔뻔한 거짓말.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남편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무슨 얘기? 라고 물었어요. 요즘 너무 이상해. 외출도 잦고 거짓말도 하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무슨 거짓말? 나 언제 거짓말했어? 지난번 캠핑 갔다고 했잖아. 정민이한테 물어보니까 정민이는 처가집 갔다던데? 그때 남편 얼굴이 순간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어요. 아, 그게 정민이가 못 가게 돼서 다른 친구들이랑 간 거야. 그럼 누구랑 갔는데? 회사 동료들이랑.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이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CCTV 영상을 보여줄까 했지만 참았어요. 좀 더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 향수 냄새도 나고 차에서 머리끈도 나오고. 그런 건 우연이야. 지하철이나 회사에서 묻어온 거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7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았다니. 혹시 지은이 본 적 있어? 그 질문에 남편이 확실히 당황했어요. 지은이? 왜 갑자기 지은이 얘기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지은이가 요즘 집에 잘 안 와서. 언제 봤겠어? 지은이 바쁘다고 하지 않았나?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나한테 정말 숨기는 게 없어? 정말 없다니까. 왜 자꾸 의심해? 나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화를 회피하는 거였죠. 가족 사이 균열 시작.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 지은이 요즘 어때요? 지은이? 요즘 참 바쁜가 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해. 어머니도 지은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은이가 비싼 가방 들고 있던데 어디서 난 돈으로 샀는지 모르겠더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남편이 지은이한테 돈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지은이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지은아, 어제 갑자기 가서 미안해. 오늘 저녁에 집에서 밥 먹자. 엄마도 보고 싶어 하셔. 언니, 나 오늘 좀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졸업 전까지 일해라. 언니,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평생 이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는 동생이었는데. 저녁에 남편이 또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어요. 이번에는 미행해 보기로 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남편이 지하철역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지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남편이 지은이 손을 잡고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어요. 길에서 포옹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CCTV로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어요. 내 남편과 내 동생이 연인처럼 포옹하는 장면을 직접 본 거니까요. 내게 숨겨진 진짜 이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 2시간 동안 울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연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어서 와. 목소리가 이상했나 봐요. 남편이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라고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은 씻고 나서 평소처럼 TV를 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시 울었어요. 7년 결혼 생활이 25년 남매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씻고 있을 때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남편 생일로 해봤더니 열렸어요. 메시지함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이와의 대화가 수백 개씩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달달한 연인들의 대화였어요.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어제 꿈에 나왔어. 언니 몰래 만나는 게 힘들어. 조금만 더 참자. 곧 정리할게.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들. 오빠, 진짜로 언니랑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언니가 알면 어쩌지? 모르게 하면 돼. 자연스럽게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이혼 사유를 만든다고요? 자연스럽게. 더 읽어보니까 남편이 저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문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즘 집에서 일부러 차갑게 굴고 있어. 조금씩 거리감을 두려고. 오빠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야. 어차피 언니랑은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었어. 그냥 적당히 좋아서 결혼한 거지. 적당히 좋아서 결혼했다고요? 저는 진짜 사랑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날짜였어요. 가장 오래된 대화가 작년 6월이었어요. 그럼 7개월 넘게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진들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지은이가 보낸 셀카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가장 최근 대화는 어젯밤이었어요. 언니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어제 나한테 이상하게 물어봤어. 뭘 물어봤는데? 오빠 본 적 있냐고, 남자친구 있냐고. 조심해야겠네.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자. 응. 그런데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해? 조금만 더. 내가 자연스럽게 이혼 얘기를 꺼낼 방법을 생각해 볼게. 휴대폰을 보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런 계획적인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와 가족에게 비밀 털어놓기.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진짜 큰일 났어. 미영이가 급하게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CCTV 영상부터 휴대폰 메시지까지. 뭐? 민수가? 지은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미영이도 완전히 놀랐어요. 저희 결혼식에도 온 친구라 남편과 지은이를 다 아는 사이였거든요. 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따져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휴대폰 몰래 본 것도 그렇고.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내 동생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데 그딴 게 중요해? 미영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막상 대면하려니까 무서웠어요. 미영아,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당연하지. 오늘 당장 가자.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없었어요. 또 나간 거였어요. 지은이한테도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서 미영이는 집으로 보내고 저 혼자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늦을 거면 연락이라도 하지. 미안,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휴대폰 메시지를 봤는데 지은이랑 모텔에 있었거든요. 그날 밤도 잠 못 이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역겨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남자친구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그래? 그냥. 너무 안 보이니까 궁금해서요. 지은아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 근데 요즘 화장품도 비싼 걸 쓰고 옷도 예쁜 걸 입고 다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역시 남편이 지은이한테 돈을 주고 있었나 봐요. 복수 계획 세우기. 일주일 동안 더 지켜봤어요. 남편과 지은이의 패턴을 파악하려고요. 주 2에서 3회 만나고 주로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어요. 모텔도 자주 이용하고 때로는 지은이 자취방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휴대폰 메시지도 계속 확인했어요. 남편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언니가 회사 야유회 간다고 했어. 그때 우리 집에서 만날까? 좋아. 오랜만에 우리 침대에서. 저희 집에서 저희 침대에서 만나려고 한다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회사 야유회는 2박 3일이었는데 일부러 1박만 하고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두 사람을 잡겠다고요. 미영이한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때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야유회 둘째 날 저녁 일부러 회사 사람들한테 갑자기 집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겠다고 했어요. 부장님도 괜찮다, 조심히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이랑 함께 밤 9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 남편 차가 있었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오빠, 진짜 언니 모르게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영이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모든 진실을 폭로하다. 거실에서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소파에서 남편과 지은이가 포옹하고 있었어요. TV에는 로맨틱한 영화가 나오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떨어졌어요. 언니, 언니 언제 왔어? 지은이가 당황하면서 일어났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야유회가 내일까지 아니었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내일까지였지. 그런데 왜? 내가 없으니까 좋았어? 미영이가 제 뒤에서 함께 들어왔어요. 미영이까지. 무슨 일이야? 남편이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더 잘 알지 않아?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영상 속에서 남편과 지은이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을 보자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이것도 봐. 이번에는 휴대폰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언니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이혼 사유를 만들자. 이게 뭐야? 남편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7개월 동안 내 남편이랑 만나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언니, 내가 설명할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내 동생이랑 바람 피우고 나랑 이혼하려고 계획까지 세운 걸?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증거가 다 있는데? 미영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처제랑 이럴 수가 있어? 그것도 7개월씩이나? 지은아, 너도 마찬가지야. 언니 남편을 어떻게 빼앗을 생각을 해? 지은이가 더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오빠가 좋아져서. 좋아져서? 기혼자를 좋아해. 오빠가 먼저 언니랑 사이가 안 좋다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그 말에 남편을 쳐다봤어요. 뭐? 우리 사이가 안 좋았어? 언제? 그게 거짓말로 우리 지은이를 꿰어낸 거야? 정말 나쁜 놈이네.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상담해 주려고 했어. 지은이가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해서. 상담? 모텔에서 상담해?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침대에서 만나려고 했던 것도 상담이야? 미영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메시지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침대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과 지은이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 후 내 삶의 변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새벽까지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혼. 남편은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7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제 동생과 바람을 핀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25년 남매 관계가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 언니 남편을 빼앗고 지은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요. 남편이 완전히 잘못한 일이라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 CCTV 영상 등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했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이랑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어머니도 상황을 알게 되신 후로는 지은이를 집에서 내보내셨어요. 어떻게 언니 남편을?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뻐해주던 막내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3개월 후 이혼이 성사됐어요. 집과 재산의 70%를 가져갈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남편과 지은이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미영이가 항상 옆에서 도와줘서 많이 의지가 됐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죠. 직장에서도 승진했어요. 이혼 후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과가 좋아졌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예전에 못 해봤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가끔은 원망스럽긴 해요. 왜 하필 내 동생이었을까? 왜 7년이나 속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오래 속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예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결혼을 다시 할 생각도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긴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아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만큼은 본인을 배신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 끔찍한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